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어제 영상을 내보내드린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김어준 공장장은 이례적으로 정색하고 경고했고요. 흔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라 불리는 스피커와 언론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 자체는 같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기존에는 대부분이 뉴 이재명 이용 스피커들과 이현주까지만 다뤘다면 저는 최근에 이들에게 공격 명분과 무기를 제공해주는 STI까지 다뤄드렸던 거고, 이 STI와 관련된 흐름과 몇 년 전에 했던 여론조사 내역들을 보니 리박스쿨 논란이 있던 늘보막교 관련 여론조사를 했었다는 걸 발견했죠. 단순히 조사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사 시기가 한창 리박스쿨 논란이 터진 뒤에 진행됐고, 여론조사 결과로는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9명이 늘보막교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핵심은 이현주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STI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이 김민석 총리로 추정하고 있는 최종 배후와 관련된 정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다뤘던 게 지난번 영상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민석 총리의 방미 과정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뤘던 건데, 오늘은 다시 살짝 내려와서 STI와 관련된 건데요. 굉장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STI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이 STI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주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공장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꽃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 공격을 위한 공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교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인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사전 지식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건지가 중요한데요.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죠. 정치 요동칠수록 김어준 웃었다, 딴지 매출 455억 역대급.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앙일보 취지는 그냥 한마디로 정치판이 혼란스러운 걸 이용해서 돈 버는 게 김어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매출액과 관련한 숫자 외에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틀렸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쓰였다, 이게 김어준 공장장의 반론이었습니다. 왜? 구독자가 20%나 늘었는데 매출이 2.5배 늘었다는 것도 인과관계가 안 맞고요. 무엇보다 딴지는 후원을 안 받는데 후원과 광고 수입이라는 말도 써놨죠.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주목한 키워드가 뭐다?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의도 옆 물레동에 출연한 정민철 씨인데 그 발언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그럼, 활동을 좋은 해서 거 아니야? 이런 탄탄한 기업이 나오고 또 이런 탄탄한 기업이 나오면 그 미래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너무 좋았고, 많은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팬분들도 아이 455억이 뭐냐, 내년엔 1000억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들 유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음 해들을 한번 보시면 한 분만 이걸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김어준 씨. 김어준 씨. 네. 그랬어. 이 오늘 아침 겸공 방송에서 네.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허위 음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영사 조치에 나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앙일보 이 단독 기사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사를 작성하면 10억 원에 들여서 민영사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분은 이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음해와 공작들이 지금 또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싶었고, 사실 이 발언은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논리가 곧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용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라는 키워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중앙일보가 말하는 이 내부 거래는 대체 뭐냐? 여론조사 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취지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꽃은 구독료를 받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독하고 자료를 받아보는데 이 구독료를 자금 세탁용으로 빼돌렸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한다? 이렇게 자금 세탁하려고 돈을 빼돌리는 곳이 여론조사 꽃인데 여기서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용하려 한다는 거죠.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STI의 여론조사 관련 문제, 그리고 이걸 류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린 게 불과 지난주부터 최근까지인데 갑자기 여론조사 꽃을 건드린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김어준 공장장도 관련 발언을 하는데 이 장면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지? 작년 후반기에도 한 보수 매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몇 달 동안 공사 치려고 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이 딱 걸렸어요. 저는 항상 함정을 쳐놓거든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사찰 자료, 불법이죠, 물론. 그거 콜라보 해주던 그 이 분야의 선수들이 그 매체 모기업에 가서 난리 쳐가지고, 저번 일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 작업도 이 사찰 자료지 이거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그럼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 가로치고 파리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 하는데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선수들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자,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까지 들으셨다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STI를 떠올리시면서 이거 진짜 뭐가 있긴 하구나, 류 이재명 토론회에 STI가 괜히 발제자로 참석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근데 STI는 이석기가 설립했다면서? 이석기는 통진당 출신일 뿐 아니라 극자인 사람인데 어떻게 리박스콜 이현주한테 공격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극자와 구구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이걸 저는 이번에 김어준 공장장이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 기자들이 여론조사 꽃을 건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단순히 중앙일보 단독만으로 하는 걸까? 그러기엔 이익과 명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김어준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신 상태에서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실행 기자들이 이긴 흥미로운 대목인데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국공 합작인데 이건? 싶은 소속 다른 기자들 4명이던데 꿍짝꿍짝. 뭐 첫 기사 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피드백 좋다고 조언을 하던데. 더 흥미로운 건 그들과 연결된 사람인데 앞으로 기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 기자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제 전문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기사를 그물을 치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걸 몰라요. 이 모든 게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애초 목적 자체가 저를 조지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야말로 범죄라는 걸 이참에 밝혀야겠어요. 제가 국가 권력을 상대하면서 사설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귀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국공합작이라는 단어가 이 긴 발언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정민철 씨도 이 영상을 다 봤다면서 왜 국공합작이라는 단어는 캐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아주 젊거든요. 이 국공합작이라는 게 대체 뭐냐? 김어준 공장장이 이 발언을 처음 했던 건 낙곰수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럼 이 발언은 왜 나왔냐? 이게 2012년 총선 때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이 당시 보수와 진보 일각에서 낙곰수 때문에 15석이 날아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 우프게도 지금 김어준 공장장을 가장 열심히 까고 있는 김용민 목사를 대변해주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당시 어떤 말을 했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김용민 막말 때문에 야권에서 15석이 날아갔다는 주장을 내놓는데 그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상 비평 수준이었다. 낙곰수 때문에 15석이 날아갔다는 식의 주장은 조중동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먹은 결과 야권 패배의 책임을 낙곰수에 더 씌우기 위한 일종의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국공합작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국공합작이 의미하는 건 뭐다? 조중동이 프레임과 여론을 만들면 이걸 그대로 한경호 같은 진보 쪽에서 받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지금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최근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 일련의 논란 중심에 미박 강사 이현주 선생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거나 띄워주는 것도 조중동 같은 재래식 언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STI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조사 꽃에 대한 신뢰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STI의 조사 결과를 가장 열심히 받아가는 게 누구? 한겨레, 오마이, 그리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국공합작, 즉 극우와 극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수와 진보 일각이 합심해서 민주진영 코어 지지층과 스피커들을 공격했던 일은 이미 우리 정치사에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왜 제가 최근에 STI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던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게 김민석 총리로 의심되는 배우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 김민석 총리로 의심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 안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종결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관련한 스탠스와 당대표 관련 스탠스가 너무 다릅니다. 이것도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재밌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올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총리님께 서울시 문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서울시장 생각 있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후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총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어떤 국정 수행을 하는 것까지도 선거가 가까우니까 그런 걸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예. 자꾸 그거를 무슨 뭐 선거와 연결시키니까 제가 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누차 저 별 생각이 없고 또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출마 안 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심지어 총리실이 별도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말을 한 게 어떤 날이었는 줄 아세요?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날입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꽃에서 이 발표를 한 날 바로 성명이 나왔다는 건 눈여겨볼 만하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냐?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사람을 붙인 여론조사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선 그럼 뭐라 했을까요? 당대표직에 로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 뒤에 파장이 커지니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서울시장 때처럼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김민석 총리는 왜 이렇게 다른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고 지금 나한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되면 내가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한 게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또 내 앞길을 막아? 이래서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대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간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당원들 입장에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말한 국공합작이 결국 왜 굳이 극자 이석기가 설립한 STI가 극우들과 손잡고 유시민 김어준을 공격하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한테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줬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대부분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고요. 이건 단순히 오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서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를 아는 당원들은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공합작이라는 단어를 14년 만에 꺼내준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원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본 정민철 씨 같은 사람들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평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이 방송을 진행했던 명민준 씨만 봐도 서사와 배경,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행자로서의 역량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럼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그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바로 잡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영상 하나를 그날 바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간 취재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는 내보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취재가 되면 그때 영상을 내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하긴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관계자 말을 빌려온다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한다거나 대중들 사이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지점을 집착하듯 파고들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요즘 평론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손석희 앵커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